여러분, 스파이 영화 좋아하시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혹시라도 발각되면 정부는 우린 모르는 이다 딱 잡아떼는 그런 이야기요. 그런데 말입니다. 현실은 영화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사실은 더 흥미롭다면 어떨까요? 자, 이 문장만 보면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정부가 벌이는 수많은 비밀 작전들이요, 사실은 비밀로 유지하는 게 목적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내용은 바로 이 흥미진진한 연구 논문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비밀 전쟁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에 아주 강력한 질문을 던집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우리 머릿속에 흔히 자리 잡고 있는 비밀 공작에 대한 아주 고전적인 생각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냉전 시대부터 내려온 말 그대로 교과서적인 정의입니다. 핵심은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일을 벌이고도 혹시 들키면 그거 우리 아닌데요? 라고 말하고 사람들이 그 말을 믿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아주 깔끔하고 완벽한 개념처럼 보이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이 깔끔한 이론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실제 역사 속 사례들을 들여다보면 이게 생각만큼 간단하지가 않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1961년 피그스만 침공, 1960년대 영국의 예멘과 인도네시아에서의 비밀 전쟁, 80년대 CIA의 아프가니스탄 지원. 좀 더 최근으로 와볼까요? 2007년 이스라엘의 시리아 원자로 공습, 이나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도 있죠. 이 작전들 정말 비밀이었을까요? 천만에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죠. 뭔가 명백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세요? 바로 이게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다들 누가 한 짓인지 뻔히 아는데 이걸 왜 비밀 작전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어차피 지켜지지도 않을 비밀이라는 형식을 왜 굳이 취하는 걸까요? 도대체 진짜 목적이 뭘까요? 자, 그 답을 찾으려면요, 우리 생각의 틀을 좀 바꿔야 합니다. 비밀이냐 아니냐, 이 흑백 논리에서 벗어나서 훨씬 더 미묘한 개념으로 넘어가야 해요. 연구자들은 이 그럴듯한 부인 가능성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 처음부터 신화에 가까웠다고 주장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견고하게 작동한 적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목표는 바로 이거예요. 작전 자체를 완벽하게 숨기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모호성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행동 자체는 특정 대상에게 똑똑히 보이도록 의도됐지만 공식적으로는 절대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차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진짜 목표가 모호성을 만드는 거라면 대체 왜 이런 복잡한 방식을 쓰는 걸까요? 여기에는 어떤 전략적인 이점들이 숨어 있는 걸까요? 자, 한번 자세히 분석해보죠. 논문에서는 이걸 비밀 연극이라는 아주 기가 막힌 비유로 설명합니다. 무대 위에서 연극이 펼쳐지고 관객들은 다 보고 있는데 배우들은 마치 이게 비밀인 것처럼 속삭이며 연기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외치지 않아도 메시지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 있습니다. 첫째, 결의를 보여주는 겁니다. 전면전을 선포하는 위험 부담 없이 우리 진심이다라는 강한 신호를 보낼 수 있죠. 둘째, 확전을 관리합니다. 상대방이 이걸 못 본 척하면서 체면을 살릴 여지를 주는 거죠. 셋째, 힘을 과시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조종하는 듯한 강력한 이미지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정치에도 아주 유용합니다. 행동하는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죠. 이게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주는 놀라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82%. 케네디 대통령의 지지율이 피그스만 침공이 실패로 끝난 뒤에 오히려 폭등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작전은 실패했을지언정 그가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하고 있다는 걸 국민들에게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이 인용문 정말 의미심장하지 않나요? 당시 영국 외무장관이 직접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걸 부인하면 오히려 손해다 라고요. 왜냐하면 부인하지 않음으로써 소련에게는 압박을 주고 국내적으로는 우리는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보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즉, 부인의 부재 그 자체가 강력한 전력적 도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개념이 오늘날의 분쟁에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회색지대, 그레이존이라고 불리는 시대로 들어서게 됩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하이그리드 전쟁이라는 말 요즘 자주 들어보셨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있을 법하지 않은 부인 전략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작전, 정보전, 사이버 공격, 가짜 뉴스 같은 걸 전부 뒤섞어서 누가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게 최대한의 혼란과 모호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2014년 우크라이나 사태가 정말 교과서적인 사례인데요. 이 표를 좀 보세요. 군사적으로 크렘린은 우리 군대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부인했지만 현장에서는 러시아가 지원하는 군대가 버젓이 활동했죠. 정보전에서는 이건 그냥 지역 주민들의 봉기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론을 조작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우린 관련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건 나토 같은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게 혼란을 주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죠. 바로 이 공식적인 입장과 명백한 현실 사이의 간극, 이게 바로 상대방의 대응을 마비시키는 핵심입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에는요, 예전 같은 완벽한 비밀을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전 세계 어디든 누비는 특수부대가 있고 정부에게 한 겹에 방패막이 되어주는 민간 군사기업, 즉 PMC도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의 손에 들릴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모든 사람을 잠재적인 기자로 만들었잖아요. 물론 이 전략이 만능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위험이 따르죠. 상황이 엉뚱한 방향으로 튀거나 우리가 지원하던 세력이 뒤통수를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음모처럼 보이기 시작하면 국제관계 전체가 서로를 믿지 못하는 깊고 위험한 편집증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겁니다. 있을 법하지 않은 부인 가능성은 전면전을 피하면서도 힘을 과시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힘은 전적으로 이야기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에 달려있죠. 정보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는 오늘날, 어쩌면 분쟁의 미래를 결정할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내가 만들어낸 그 이야기가, 그 서사가 통제 불능 상태가 되면 그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